당신은 지금 당신의 자유의지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입을지 선택했고 점심 메뉴를 결정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그 모든 선택과 결정 그리고 감정의 80% 이상이 당신의 무대 뒤편에 숨어있는 거대한 설계자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라디오처럼 듣는 도서관은 바로 이 미지의 존재, 당신의 삶을 연출하는 무의식이라는 이름의 거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는 나를 삶의 주인이라고 믿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이 보이지 않는 설계자가 짜놓은 각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설계자는 아주 간단한 신호들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첫 번째 각본은 따뜻한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주 중요한 면접이나 협상 자리에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잔을 손에 쥐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저명한 심리학 연구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척하며 잠시 서류를 검토해야 하니 들고 있던 커피를 대신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참가자에게는 따뜻한 커피를, 다른 참가자에게는 차가운 아이스티를 건넸습니다. 잠시 뒤 참가자들은 전혀 다른 실험실로 이동해 가상의 인물 A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인물은 여러가지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잠시 따뜻한 커피를 들었던 사람들은 가상의 인물 A를 훨씬 더 따뜻하고 관대하며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차가운 아이스티를 들었던 사람들은 똑같은 인물에 대해 차갑고 이기적이며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그들은 커피 때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합리적인 근거로 그 인물을 판단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신체적 따뜻함과 사회적 따뜻함을 같은 영역에서 처리합니다. 뇌는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손에 전해진 그 물리적인 온기가 상대방에 대한 추상적인 인격 판단으로 곧장 전이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실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비즈니스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이 각본을 이해하는 사람은 중요한 회의에서 일부러 차가운 생수 대신 따뜻한 차를 내어놓습니다. 그 미묘한 온기가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더 따뜻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들 확률이 단 몇 %라도 올라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몇 %가 수백억 원짜리 계약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의 두 번째 지령은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는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0.001초라는 시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눈을 한번 깜빡이는 속도보다 수백 배는 더 빠른 말 그대로 찰나의 성광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그 0.001초의 순간에 한 사람의 웃는 얼굴이 당신의 망막을 스쳐 지나갔다면 어떨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잠재의식 프라이밍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무표정한 얼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호감도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표정한 사진을 보여주기 직전 참가자들이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 예를 들어 0.001초 동안 웃는 얼굴 혹은 화난 얼굴을 몰래 스크린에 비췄습니다. 참가자들은 그 성광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무표정한 얼굴만 보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웃는 얼굴의 성광에 노출된 참가자들은 똑같은 무표정 얼굴을 보고도 왠지 더 호감이 간다, 더 친절해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화난 얼굴의 성광에 노출된 사람들은 왠지 불쾌하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이성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무의식은 분명히 그 신호를 보았고 그들의 감정과 판단을 조종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이유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찰나의 신호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버린 뒤입니다. 세 번째 지령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깊은 대화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팔짱을 끼면 어느새 당신도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턱을 개면 당신도 무의식적으로 턱을 갤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카멜레온 효과라고 불리는 무의식적인 흉내내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것은 나는 당신과 같은 편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한 연구팀은 식당에서 이 효과가 실제로 돈이 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의 웨이터들은 손님의 주문을 그저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다른 그룹의 웨이터들은 손님의 말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네, 스테이크와 샐러드 알겠습니다 라고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손님의 말을 그저 반복했을 뿐인 웨이터들이 그렇지 않은 웨이터들보다 무려 70%나 더 많은 팁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은 자신이 왜 더 많은 팁을 주었는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 웨이터가 왠지 더 친절하고 내 말을 잘 알아듣는 것 같았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무의식은 무의식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몸짓을 거울처럼 비출 때 그것은 상대방의 무의식에 이 사람은 안전하다, 신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팔짱을 낀 채 뒤로 기댄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차가운 거절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대화가 어색해졌는지 영문도 모를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설계자의 가장 극적인 각본, 바로 결정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에도 깊숙이 개입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수억 원이 걸린 집을 사거나 평생 다닐지도 모를 학교를 선택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인간답게 장점과 단점을 빼곡히 적은 목록표를 만듭니다. 가격, 위치, 방의 개수, 전체적인 분위기 모든 항목에 점수를 매기고 합산하여 최고의 선택을 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네덜란드의 심리학자는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오히려 최악의 선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의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4개의 가상 아파트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각 아파트는 12가지의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그중 하나를 객관적으로 가장 좋은 아파트로, 다른 하나를 가장 나쁜 아파트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뒤 즉시 어떤 아파트가 가장 좋은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똑같은 정보를 제공한 뒤 곧바로 잠시 다른 일을 합시다 하며 5분 동안 아주 어려운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그들의 의식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5분 뒤 그들에게 자, 이제 아까 그 아파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불시에 물었습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정보를 꼼꼼히 분석하고 즉시 선택하라고 요청받은 이성적인 그룹은 가장 좋은 아파트를 골라낼 확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었고 사소한 한두 가지 특징에 꽂혀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퍼즐을 푸느라 그 문제를 의식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두 번째 그룹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무려 60%에 가까운 확률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정확하게 골라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의식이 퍼즐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들의 거대한 무의식은 뒤편에서 조용히 그리고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 가지의 복잡한 변수들을 동시에 저울질하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목록표를 만드는 의식적인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록 작성이 끝나자마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잠시 잊어버려야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가장 좋은 것은 하룻밤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결정하라는 옛 어른들의 지혜는 뇌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진실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의식이 쉬는 동안 당신의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슈퍼컴퓨터는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재조합하고 분석하여 다음날 아침 당신에게 왠지 이게 제일 끌려라는 직관의 형태로 그 답을 배달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수백만 원짜리 자동차나 수십억 원짜리 집을 고를 때 이 무의식의 작동 시간을 주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은 종종 수천만 원의 손해로 돌아오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설계자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의 온기로 0.001초의 미소로 거울 같은 몸짓으로 그리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는 거대한 연산으로 말입니다. 이 거대한 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는 수백만 년의 진화가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강력한 생존 도구이자 가장 지혜로운 조언자입니다. 우리는 이 잠든 거인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협상 전에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자세를 따라 하는 것은 그 거인에게 나는 당신의 편이다 라고 말 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복잡한 갈림길 앞에서 모든 정보를 꼼꼼히 적어 내려간 뒤 그 종이를 잠시 덮어두고 잠을 청하는 것은 그 거인에게 이제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의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전부라고 믿는 오만을 버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이 거대한 무의식의 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설계자의 각본을 넘어 그와 함께 춤추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처럼 듣는 도서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